오늘 이야기는 대구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벌써 6년이나 지난 일인데 사연을 보낼까 말까 하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 12월 30일 친구와 20대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 부산 기장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여행 계획을 세웠고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 둘이서 하는 여행이었죠. 일정은 30일부터 1일까지 2박 3일이었는데 해돋이까지 보고 올라올 예정이었어요.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고 간단하게 라면을 먹고 나서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갔죠. 남자끼리 펜션 가면 딱히 할 건 없잖아요. 뭐 저희도 별다를 건 없었고 20대 마지막이라고 해서 평소와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나이라 그런지 기분이 우울해서 친구와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고 감성에 취했는지 겨울 바다를 보러 나갔죠. 나가자마자 너무 춥고 바람이 불어서 야, 안 되겠다. 그냥 들어가자. 하고 펜션으로 들어가는데 펜션에서 나오는 여성분과 어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여성분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면서 여성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나가버린 거죠. 너무 죄송해서 몇 번이나 사과드리고 보상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서로 연락을 하다 보니 여자분과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사귀는 사이가 됐죠.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여자친구는 부산에 살아서 장거리 연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자친구와 1년간 만났고 여자친구는 다 좋은데 한 가지만 고치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욱하는 성격이었죠. 사람마다 화가 나면 하는 행동들이 다양하겠지만 여자친구는 유독 심했어요. 한 번은 모텔에 가서 배달 음식을 주문했는데 가게 실수로 음식이 잘못 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게로 전화했고 기사분이 음식을 다시 가져다 주셨는데 기분이 나빠서 못 먹겠다고 성질을 내더니 본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모텔 TV와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이 찢어지는 사고가 난 적도 있죠.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엄청 순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물론 연애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고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런 행동이 시작됐죠. 한번 그러기 시작하더니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고 만나기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헤어지자고 몇 번 통보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까지 찾아와 밤새 울고 빌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갑자기 차에 뛰어든다며 협박까지 했죠.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싸울 때마다 드라마 한 편 찍는 기분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저와 둘 문제니까 헤어지면 해결이 되는 거고 이게 끝이라면 사연을 보내지 않았겠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사건은 여자친구와 400일 때 시작됩니다. 그날 여자친구와 부산 서면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의도적으로 밀치고 가더군요. 사람이 붐비는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비켜갈 수도 있음에도 제 어깨를 치고 간 겁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술에 취한 취객이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기 시작했죠. 차마 여기에 쓰기도 힘든 욕인데 1년 넘게 만나면서 폭력적인 모습은 봤어도 욕을 이렇게 하는 건 또 처음이었어요. 그만하라고 여자친구를 말리고 있는데 그 순간 그 남자가 여자친구 뺨을 때렸고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남자와 싸우게 됩니다. 결국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말려 싸움은 종료됐죠. 자기야, 괜찮아? 병원 다녀와서 경찰에 신고하자.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냥 경찰서 들락날락 하는 게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400일 데이트는 싸움만 하다 끝이 나버렸고 며칠이 지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인데 안 말리고 뭐 했냐고
언성을 높이며 말씀하셨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집에 있었는데요. 그날 여자친구는 어머니에게 저를 만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나간 지 2시간쯤 흘러 서면 술집에서 검거되었다고 했죠. 제목은 살인 미수라고 하던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자세한 이야기는 여자친구의 절친에게 듣게 됐고 모든 사항을 듣고 나니 여자친구를 떠나 사람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그날 여자친구는 친구를 만나 놀 계획이었는데 여자친구의 절친이지만 부모님은 이 친구를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저를 만난다고 했고 서면 시내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멈칫하며 어떤 남자를 유심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가 뭘 보고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없이 어디론가 미친 듯이 뛰어갔다고 합니다. 친구는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10분쯤 지나 숨을 헐떡이며 다시 돌아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술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어떤 남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하더군요. 불과 집에서 나간 지 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여자친구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고 흉기에 찔린 남자는 400일 데이트 때 저희에게 시비를 걸었던 남자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떻게 그 남자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절친은 친구에게 물었는데 사실 저와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라고 말했죠. 전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싸움을 하다 칼부림까지 일어났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날 여자친구는 술집에서 전 남자친구를 목격했고 얼마 전 제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었던 일이 생각나 곧장 다이소로 가서 칼을 구입했다고 했죠. 그리고 저를 지켜준다는 이유로 그 남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 미수에 그쳤지만 무방비 상태로 칼에 찔려 전치 8주가 나왔다고 했죠. 결국 여자친구는 실형을 살게 됐고 그 후로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아니 일부러 끊었다고도 볼 수 있죠. 혹시나 집에 찾아올까봐 이사까지 했으니까요. 현재는 정말 착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담고 있으려니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생각도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겠지만 사람만큼 무서운 것도 없으니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